지금 또 가장 상존해 있는 게 8월부터 네. 미국에서 관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우려하는 거는 미국 관세 때문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관세 때문에 먼저 이제 수출을 좀 보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 관세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수입 금액을 좀 낮춰서 보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수입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8월 네. 데이터가. 그러니까 조금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 익스포저가 컸었다 보니까 좀 미리 파셨던 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의 차이에도 좀 과하게 반응했었던 것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확장에 대한 기회가 올해로 끝, 지금으로 끝,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을 계속 가져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참 재밌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오늘 풀어 나가게 될지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일단 제 옆에는 늘 함께하시는 스카 베센트보다 저는 빈센트입니다. 빈센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어디서 쓰는 물건인고? 이거 피부 이렇게 아, 그래요? 예, 탄력 피부과에서 있고. 이렇게 탄력있게 하는 거? 아니요, 집에서. 아, 집에서. 피부과 제품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고요. 네. 일단 오늘 사실 지금 다들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네. 그 잭슨홀에 관심이 커요? 시장이? 시장은 어때요? 크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일 것 같고. 아, 역시나 뭐 이렇게 내용이 전달돼 봤자 우리가 크게 모르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잭슨홀은 사실 9월 FMC의 전야제거든요. 맞아요. 네, 따라서 잭슨홀이 시장에서 관심이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그가 임기 마지막 해죠. 네. 또한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미국을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둔화, 즉 경기를 강조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잭슨홀에서는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오히려 잭슨홀이 끝난 다음에 이게 어떤 발언이었지 해석하는데 급급할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하루에 하나 문장을 한번 볼 텐데 네. 영어로 준비하셨어요. 네, 뭐 예, 영어는 한번 짧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흔히 파월 그러면 네. 웨이트 앤 씨, 관망 심리가 주로 있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무브 앤 씨, 움직이고 나서 지켜보라. 즉 보험적 금리 인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괴리가 상당히 발생했다라는 거. 이런 괴리는 분수령에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네. 따라서 금리, 환율, 주가 등등도 관망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 가장 중요한 한 주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번 주는 계속해서 잭슨홀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건데 일단 웨이덴시에서 무브앤시가 격돌하고 있다.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무브를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일단 뭐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도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보통 정책을 담당하는 그쪽에서는 일단 움직이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어쨌든 9월에 지금 한 25bp 정도는 인하할 걸로 보잖아요. 한 합니다. 80% 해요? 합니다. 네 개만.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그때 네. 가 보면 알겠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거의 뭐 인하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전략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이러다 상담 코너 될 것 같기도 아니, 한데. 저도 궁금해요. 저도. 자,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뭔지. 이게 뭐 먹는 거 아니고요. 요거 이제 디바이스. 집에서 쓰는 홈 디바이스 제품인데 요즘에 우리나라 K뷰티가 진짜 핫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바이스,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워지고 관련 시장이 핫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비 얘기할 때 네. 경기 불황이면 빨간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이힐이 많이 팔린다. 네. 짧은 치마 많이 팔린다. 그렇죠. 네. 정말 과거 구시대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20세기 버전 아닌가? 그래서 이분께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 쭉 한번 돌아보고 우리 소비가 지금 어떤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기업 분석팀에서 화장품 쪽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1등이시래요. 화장품 이분 쪽에. 상당히 모시기 힘들어요. 모시기 힘든데 저희가
새벽에 일찍 나오라고 맞습니다. 예, 닥달해서 네. 나오셨습니다. 박은정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때 저의 네. 준비성 어떻습니까? 아,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 요거 까먹을까봐 오늘 꼭 챙겨와야지. 네. 이제 우리 수석님께 여쭤봐야지 하면서 다 챙겨왔는데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단 제가 앞서서 한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요? 불황이면 빨간 립스틱 팔리고 뭐 그래요? 뭐 흔히 이제 화장품을 경기 민감 소비재라고 해서 인식돼서 이제 둔화 국면에서 좀 수요가 약해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네. 최근 흐름을 보면 좀 세분화해서 가격별로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가격이 좀 비싼 제품에 대해서는 좀 소비가 둔화되는 반면에 오히려 저가 제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구매를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립스틱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분 전환도 되다 보니까 그런 소비들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고가보다는 그렇게 기분 전환하는 그런 소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혹은 지금 여건이 고용 여건도 그리고 좋지 않아가지고 소비가 좀 침체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미국 소비를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요 데이터를 보면은 소비에 대해서 조금 윤곽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싶은 데이터 우리 수석님 뭐 보세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지표로 좀 평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에 계속 이제 추세가 좀 계속 하락 추세에 좀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네. 불안감도 당연히 좀 올라온 것 같고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보다 좀 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이나 임금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뭐 소비 측면에서는 무너진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대체로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좋은 평가를 내세우지 못하는 수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만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한 유통 채널의 영향 그리고 대응 그리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도 월마트를 비롯한 각각의 소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걱정과 달리 지금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현황이 좀 어떨까요? 아마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제 재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관세 부담이 전반적인 이제 소비재들의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도 가격 전가가 될 거에 대한 우려들을 분명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 중에서 이러한 상황이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좀 달리 움직이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 성격의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수요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실적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긴 하지만 코스트코가 최근 4주 동안에 이제 실적을 좀 발표를 해줬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가 늘었어요. 네. 그리고 동일점 성장도 6% 늘고 하다못해 온라인에서는 매출이 지금 15% 정도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필수 소비재 성격의 채널들에서는 수요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업체들이 사실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이제 조달처들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당장에 뭐 이제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미미하긴 할 텐데 수요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고가가 주로 유통되는 백화점 같은 채널들은 사실 관세 영향
뿐만 아니라 소비 둔화 자체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가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악화의 이제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채널 중에서 이제 메이시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익 전망치를 벌써부터 이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결국에서 다른 재화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재 중심으로 유통되는 채널에 있어서는 수요가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백화점 경기는 좀 어렵고 이제 화장품 아니면 소비 대부분도 이제 필수 소비재 성격은 또 그런 대로 팔린다라는 얘기인데 위원님 올해 있잖아요. 미국의 소비 패턴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뭐 좀 세대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20대, 30대, 40대? 뭐 세대별로 보면 이제 근데 우선은 이제 그 소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주거, 이제 의료, 식품 등의 이제 필수 소비재 성격의 비중들이 높은 편에 속해요. 이게 이제 가장 비중이 높고요. 실제로 CPI에서도 이제 뭐 의료나 이제 주거 등이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그 트렌드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실제 지출액도 늘어나서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세대별로 보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거의 전체 소비에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소비의 주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젠지 역시도 좀 기여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 두 세대가 이제 소비의 주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역시도 최근에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좀 기꺼이 소비하는 반면에 뭐 외식이나 패션, 전자제품에 대한 이제 비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재화 중에서는 조금 가격이 낮은 재화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안에서도 그러면 아까 우리 주요 기업표 보여주시면은 사실 로레알도 좀 저가 라인이 있긴 한데 에스티로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고가 라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에도 그 실적도 부침이 있었고 반면 뭐 F뷰티나 그리고 울타뷰티도 좀 저렴한 그런 라인인 거죠. 우선은 에스티로더와 관련해서나 그다음에 엘프뷰티와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다만 이제 얼타 같은 경우는 유통 채널이다 보니까 단순히 저가만 유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아까 메이시스와 비슷한 양상으로 인해서 사실 관세 영향도 분명 받겠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에서 고가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에스티로더, 라메르 그리고 뭐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세 타격보다도 소비 둔화 자체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커머스 채널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채널의 이커머스 기여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우리나라 K뷰티가 요즘에 이제 아마존에서 상당히 선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런 K뷰티나 이제 여러 인디 브랜드들이 이커머스 채널로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가 브랜드들보다는 새롭고 이제 저렴한 이제 제품으로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좀 이동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관세 영향보다 먼저 이제 소비 둔화, 이제 매출의 둔화가 좀 먼저 좀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엘프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프뷰티의 재화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가 브랜드로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젠지들의 이제 관심을 상당히 이제 받았었던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매출의 현재는 75% 정도 되는데 다 중국에서 생산해요. 작년까지는 거의 80%가 넘었었거든요. 화장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서 판매해요. 맞습니다. 예.
다 중국산이라고. 맞습니다. 관세도 직격해야겠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에 대한 관세가 100% 넘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55% 정도 선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낮아졌네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원가 측면에서 큰 타격이다 그죠. 보니까 이제 지금 작년에 80%가 넘었었는데 벌써 지금 75%까지 떨어뜨려 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75% 정도 아직 기여하고 있고 이제 그 매입하는 이제 매입처 지역이 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원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회사가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8월 1일부터 가격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지금 현재 불가피해서 올린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렇게 이제 공급처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중국의 익스포저가 75%까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익스포저를 조금 더 다변화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서 생산을 한 거이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제조처를 좀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ODM사도 될 수 있고 태국에 이제 포진해 있는 ODM사도 될 수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색조 이제 ODM사들이 좀 기대는 좀 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자제품 만들면 그냥 뭐 잘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화장품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든다 그러면 약간 평가 절하되나요? 왜냐면 아까 성분이 그러니까 약간 얼굴에 직접 이렇게 중국산이었어? 바르는데 여기 막 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가? 아, 뭐 저도 좀 꺼리는 편이긴 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소비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뭐 한국에는 제조부터 그다음에 뭐 원부자재 조달에서부터 모든 밸류체인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 뭐 배 타고 물건이 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제 원부자재나 뭐 화장품 제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뭐 가격, 퀄리티 대비해서.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서도 저렴한 화장품의 좋은 퀄리티들이 많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구매하기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을 좀 많이 선택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화장품도 피부에 바르는 것인지라 네. 저희가 이제 아주 과거에 저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저도 일본 화장품이 상당히 명품이다라는 이제 세대를 좀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막 시세이도 네. 이런 브랜드를 저도 네. 대학생 때 그때는 이제 사실 유럽 화장품과 맞아요. 미국 쪽 일부 그리고 일본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썼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갈 때 특히 일본 SK2 같은 뭐 경우는 이런 거. 맞아요. SK2나 일본 화장품들을 상당히 좀 구매해서 바리바리 맞아요. 싸들고 이제 한국에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일본 가시면 화장품 안 안 사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데 사실 그런 시간이 되기까지 거의 한 2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예, 아마 퀄리티 측면에서는 뭐 조금의 차이였을지 몰라도 피부에 바르는 재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 성격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메이드 인 재팬이 상당히 우수했다라는 인식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우수해라는 인식으로 바뀌기까지 상당히 좀 오래 걸렸는데 이것은 사실 단순히 가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인식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가기까지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부끄럽긴 네. 한데 작년이었나요? 이제 그 중국의 모 이제 맥주 회사에서 맥주를 제조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셔도 노동자가 돼요. 칭따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뭐 약간 맨발로. 그렇기도 하고 뭐 오물을 이제 맞아요. 하는 것 오물을 이제 넣는 그런 장면들도 좀 노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 소비자들도 본인들이 중국 내에서 제조된 분유를 아기들한테 사실 먹이지 않는다. 먹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나라 분유 나타나는 회사들 거. 엄청 주가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나타나는 것들 보면 네.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옮겨가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미국 기업 특히 이제 FBT 같은 경우에는 시장 파이도 되게 클 텐데 이렇게 중국 비중을 줄이면은 말씀해 주셔도 뭐 태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OEM, ODM사에게는 굉장히 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미국 현지에도 우리 뭐 잉그루드레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엘프 뷰티의 가격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니까. 저가이기 때문에 ODM사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단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낮게 이제 제공하길 원할 거예요. 근데 이제 ODM사 입장에서는 매출 규모가 큰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이 낮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주전에 참여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와 같은 대형사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도 국내 캐파가 너무 부족해서 허덕이면서 올해 캐파 증설을 완료해서 올해 이제 증설된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국내에 우리 캐파가 귀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선별 수주는 하지 않더라도 굳이 적극적으로 저마진의 이제 수주를 안 받죠. 열심히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좀 캐파 여유가 있는 작은 중소의 이제 ODM사들은 좀 수주전에 참전을 할 수는 있겠다마는 사실 저 마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서 이제 ODM사의 이제 손익에 있어서는 이제 매출에는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사실 좀 유리한 수주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 ODM사 입장에서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엘프 뷰티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이제 엘프 뷰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인수 행보를 꽤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난 2년 정도 전까지는 이 회사가 거의 뭐 40~50%대 성장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는 거의 뭐 하이 싱글 정도의 성장으로 상당히 좀 둔화됐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침투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인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좀 찾고 있는데 기초 브랜드를 인수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헤일리 비버의 로드라고 하는 브랜드도 인수를 했어서 지금 엘프 뷰티 내에서도 브랜드 라인업이 꽤나 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 엘프 뷰티의 이제 저가 라인업보다는 뭐 기초 화장품이나 뭐 최근에 이제 인수한 헤일리 비버의 로드 같은 브랜드는 우리나라 ODM사 입장에서는 수주 받아도 괜찮을 만한 카테고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은 K뷰티 기업들 에게는 OEM사에게는 좋은 네. 호재가 될 수 있겠다. 뭐 수주를 받을 때 네. 이제 뭐 브랜드를 선택해서 이제 좀 제한 드리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ODM사의 매출이나 손익적인 측면에서 해당 브랜드들을 조금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뷰티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경기가 어쨌든 뭐 지금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좀 소비에 있어서의 위축이 살짝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고가 라인, 에스티로더 같이 그런 고가 라인보다는 FBT 같은 저가 라인은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다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실적에 대해선.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타 뷰티 유통 채널인 얼타 같은 경우는요, 저가에서 이제 매스부터 이제 프레스티지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유통 채널에서 유통을 하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얼타 뷰티의 채널의 성장을 상당히 견인해 주고 있는 건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성장을 우리나라랑 해주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컨콜에서 제가 반가웠던 코멘트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가 얼타를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작년부터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꽤나 진출했다라는 이제 뉴스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도 연초에 뭐 비상장사 중에서 아누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입점한 사례가 있고 기계
메디큐브 기계를 이렇게 네. 들어주셨는데 그 메디큐브도 8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막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번 1분기 컨콜에서 어떤 언급들이 됐었냐면 아누아라고 하는 K뷰티가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스티로더 같은 고가가 이제 실제 브랜드 단에서 수요가 약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시장에서 소비가 그렇게 이제 완전 침체된 건 아닌데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살까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인디 그리고 K뷰티가 상당히 좀 그 MS를 개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K뷰티의 실적 아니면 지금 현황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였잖아요. 맞아요. 성과가 엄청 뛰어났었나요? 아, 네, 맞아요. 7월 달에 이제 8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메디큐브라고 하는 이제 지금 APR 상장사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모공 패드 맞아요, 맞습니다. 난리 예. 났죠. 예, 모공 패드가 지금 아마존 뷰티에서 1등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써보셨어요 혹시? 저는 제 커버 기업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아, 저는 네. 아직은 못 써봤거든요. 그게 네. 난리라고 하는데 네. 비싸요 그거? 안 비싸요. 예, 저렴한데 음? 이게 진짜 모공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써봤는데 써봐야겠네요. 그거 하고 이제 요걸로 이렇게 해주면 더 유효 성분이 들어가겠죠. 개인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이런 패드 제품에 대해서 네. 되게 친숙하세요. 맞아요. 네. 이제 화장을 지울 때도 패드를 이용하시기도 쓰고, 하고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이제 닥토. pH 이 수준도 이제 유지시키거나 말씀하신 대로 닥토 그리고 또는 이제 이렇게 모공에 좀 끼인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노폐물들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빈센트는 전혀 이제 이해를 못 하신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좀 바라보고 계신 것 아니, 근데 같은데 존슨지 베이비 로션 바르세요 아직도? 아니 스킨. 스킨 이렇게 네. 남자 그치. 이거 하고 끝. 지금 전혀 이해 못 네. 하신다라는 표정으로 우리끼리 좀, 해요, 예, 그냥. 말씀 주고 계신데 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은 그 패드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으셨었던 아직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패드는 네. 명확해요. 모공을 사실 확실히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는 네이밍이 확실히 좀 이름에 네이밍 되어 있기도 네. 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화장을 지우고 나서 좀 노폐물이 조금 모공에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불편함이 마음속에 계속 있는지 이상하게 이제 그 패드로 한 번씩 닦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피부를 한번 이제 지저분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닦아낸다. 보면 닦아내는 부분들도 있고 각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쵸. 결 관리도 아마 분명히 되고 맞아요. 있을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아까 가격 물어보셨는데 한 19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품 하나로 피부의 결이 개선된다. 그리고 실제 화장했을 때 잘 먹는다. 잠깐만 우리 이해하실까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아침에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거든요. 다 저랑 이게 비슷하죠? 패드가 뭐냐면 네. 화장솜이에요. 동그란 거. 화장솜에 동그란 것도 있고 뭐 네모난 것도 있는데 화장솜이 동그란데 거기에 이제 네. 스킨 같이 이제 적셔져 있어요. 왜요? 그 패드가. 왜 적셔 있어? 그래 아니 우리가 화장솜에 스킨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그 케이스 안에 그 제품이 아예 적셔져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집게로 하나씩 떼서 편안하게 이렇게 약간 수분 관리가 돼 근데 있는구나. 네. 지금 댓글로 되게 재미있는 표현 해주셨는데 쌈무. 쌈무 같이 맞아, 생긴 맞아, 거 맞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쌈무 라고 맞아요. 쌈무. 말씀하셨는데 딱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예. 왜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네.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알겠습니다. 나오는구나. 예, 어쨌든 좋은 써보니까 거. 좋구나, 편하구나. 편한 맞습니다. 거. 네. 써보니까 편하고 실제로 피부가 개선됨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APR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갑자기? 다들 네. 이제 APR 다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다들 잘 쓰고 계시니까요. 네. 어쨌든 근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그게 1등 먹었다. 네, 맞아요. 네. 1등 획수고요. 실제 그 100위권 내에서 메디큐브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7개 넘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성과로 인해서 표 봐주시면 이번에 메디큐브가 전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뷰티 중에서 MS 1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9.3%. 이게 지금 다 글로벌 기업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메디큐브 두 번째 밑에 보면 세라
세라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라로슈포제라고 있는데 아마 아나운서 분께서는 라로슈포제에 알죠. 대해서는 너무 이제 익숙하실 것 네. 같아요. 올리브영 가도 분명 저희가 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라로슈포제는 유럽 브랜드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비도 그렇고 네. 라로슈포제도 그렇고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로레알의 브랜드인데요. 맞아요. 이 두 로레알의 대표 더마 브랜드를 메디큐브가 넘어섰어요. 매출 기준으로. 사실 메디큐브는 저희가 제품군들을 잘 살펴보면 네. 기능성 제품들을 표방한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그리디언트를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에 내세워서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제품군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메디큐브 K뷰티의 대표 제품이 로레알의 더마 화장품들의 MS를 꺾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왜 프랑스 여행 가면은 약국 가가지고 더마라는 맞아요. 화장품 네. 되게 많이 가지고 사오시는 것 중에서 라로슈포제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워낙에 요즘에는 K뷰티 제품 안에서 더마 라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맞아요. 뭐 무슨 더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브랜드가 진짜 많이 그 인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했더니 이런 브랜드를 이제 다 아예 K뷰티 쪽에서 이걸 흡수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기업은 이제 설 자리가 아마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갑자기 더마가 네. 많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코로나 때문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하고 그쵸.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호흡기 측면에서 외부에 이제 더러운 병균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호흡하지 않는다라는 강점은 있었지만 네. 피부 측면에서는 마스크의 표면이, 그러니까 마스크가 피부의 표면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찰시켰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트러블들을 어떻게 개선시키지에 대한 고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나 이렇게 트러블이 났는데 어떻게 이제 개선시키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 상당히 좀 수요가 확 올라왔고요. 그래서 로레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메디큐브한테 MS를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상당히 좀 밀렸긴 했지만은 거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마 화장품의 매출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코로나가 소비자로 하여금 피부를 개선시키려면 어떤 제품을 이용해야 되지라는 합리적인 소비의 방향으로 상당히 굳혀지게 만들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에스티로더의 고가 브랜드를 이제 무작정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만든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네. 이 얘기를 더 할 수가 없는 지금 시간이 벌써 너무- 7시 8분인데 그러네요. 지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가 궁금한 네. 건 사실 제가 VT에 이 니드샷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 APR 이런 것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와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K뷰티 맞아요. 쪽이. 근데 네. 최근에 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여쭤봤는데 그거 뭐 여쭤보고 끝날 뻔했어. 맞아요. K뷰티 기업들 최근에 코스맥스 실적 발표 그리고 맞아요. 몇몇 기업들은 물론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했지만 이 올랐던 주가가 한꺼번에 좀 투자 심리가 무너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화장품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을 맞이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제가 죄송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낙폭이 과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은 뭐 그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금리 인하를 전 세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불안감이 분명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섹터 단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네. 이제 수요가 좋은 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기업마다 대부분 선반영됐다라는 겁니까? 선반영되기보다는 잘 될 지표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프라임데이 때 우리나라의 메디큐브가 상당히 상위에 올라와 있고 네. 실제로 베스트셀러에서도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탑 100개 브랜드 중에서 막 121개 정도가 막 우리나라 브랜드이고 했다 보니까 그리고 막 구글 트렌드에서 뭐 K뷰티에 대한 관심 트렌드가 상당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눈높이 그다음에 매출의 눈높이가 상당히 좀 올라간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을 지난주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실제 기대감보다 실적이 상회한 기업이 사실은 APR밖에 없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VT 같은 경우는 부합 정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하회한 업체들이 좀 주가가 많이 좀 조정 양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도 있고 더 과하게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와 그러니까 기대와 실제의 격차가 조금 있었던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던 건데 그 해외 확장에 대한 기회가 올해로 끝, 지금으로 끝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을 계속 가져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가장 상존해 있는 게 8월부터 네. 미국에서 관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우려하는 거는 미국 관세 때문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관세 때문에 먼저 이제 수출을 좀 보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 관세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수입 금액을 좀 낮춰서 보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수입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8월 네. 데이터가.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는데 사실 조금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8월 지표 측면에서 수출 데이터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수입 지표도 별로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안 나올 거에 대한 걱정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미국 익스포저가 컸었다 보니까 좀 미리 파셨던 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의 차이에도 좀 과하게 반응했었던 것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수출이나 그런 데이터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호님께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관세 우려 때문에 수출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이런 저력 때문에 앞으로 관련한 그 확장이 더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우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우리의 수출 지역은 미국만은 아니다라는 그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모멘텀으로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조용히 미국에만 집중하던 사이에 미국의 월 수출액이 거의 1.5억 불에서 6억 불 정도 월에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유럽으로 벌써 월 수출액이 1억 5천 달러 정도를 제가 지금 말을 1억 5천 달러로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1.5억 불을 지금 미국으로 보내는 수준만큼 유럽 수출액도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유럽도 그만큼 지금 기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은 지금 10일치 숫자가 나오긴 했어요. 8월 10일치 숫자가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사실 30% 정도 수출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랐는지. 저도 네. 오르길 바랬는데 네. 실제로 수출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예상을 해보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3불로 보내고 싶은데 이제 2불로 보내면 관세를 조금 덜 내다 보니까 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출액을 조금씩 적은 금액으로 보내는 업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특이하네. 이게 그래서 약간 다운 계약서랑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라. 아니고 예를 들면 현지에서 이제 10달러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체로 공급가로 보내게 돼요. 근데 공급가는 뭐 판가 대비해서 30%나 40% 또는 20% 약간 업계 자의적으로 비밀합니까? 아니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네. 이제 공급되는 B2B 업체한테도 그렇게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라면 이제 본사에서 이제 미국 법인으로 보낼 때 판가 대비해선 낮은 가격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금액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내는데 30%에서 한 25% 정도, 뭐 40%에서 30% 정도 이게 이제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좀 낮은 금액으로 조금 보내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0%의 수출액 감소가 단순히 QA 감소라고까지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빠졌을 수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먼저 보냈거나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을 수 있겠지만 일부 가격의 하락도 분명 존재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K뷰티의 밸류 체인별로 조금 여쭤보니까 브랜드 업체들 별로 오히려 이제 아마존 성과 너무 좋았어가지고 미국에 재고가 없다. 우리 물량을 빨리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 수출 데이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너무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느껴졌었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K뷰티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캐대언 같은 컨텐츠도 그렇고 뭐 삼양식품과 같은 라면이라는 컨텐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의 같은 경우도 우리 K뷰티와 K문화 컨텐츠의 모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여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K뷰티가 꺾인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별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가격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졌는데 이런 생각을 좀 저는 좀 갖게 하는 것 같고요. 네. AP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별로 조정받지 않았는데 주가가 연초 이후로 거의 300% 정도 오르긴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차트만 보시면 너무 올랐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이익이나 매출이 올라왔거든요. 네. 실제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거의 뭐 3배 늘었었으니까 그러니까 300% 늘은 만큼 이익도 올라왔기 때문에 포워드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냐면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의 MS를 지금 뺏어오고 있어요. 과거 2015, 16년도에 아모레가 고밸류 받을 때도 딱 그러한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배도 사실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리레이팅은 어떤 때 나오냐면 글로벌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경쟁 구도에 다이나믹스가 생길 때 시장 변화가 생길 때 밸류의 리레이팅이 나오는데요. 과거 14, 15, 16년도에 우리가 중국에서 아시아 문화권에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보다도 중국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폄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유럽, 하다못해 유럽은 로레알의 본진이거든요. 지금 로레알의 유럽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걸 K뷰티가 채우나요? 저는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연간에 로레알이 유럽에서 8% 성장했거든요. 1분기 때 5% 했고 지금 2분기 때 2%밖에 못했어요. 저는 내년에 유럽에서 로레알이 어쩌면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역성장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우리나라 K뷰티들이 막 수출이 뭐 메디큐브 같은 경우 QOQ로 2배로 늘고 하다못해 실리콘투 같은 유통업체도 1분기 때 유럽 800억 했는데 2분기 때 벌써 1000억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가파르게 유럽에 K뷰티가 침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나믹스가 아직 K뷰티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APR의 25배는 너무나 싸다라고 보고 있고 낙폭과대한 대형 ODM사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편안하게 바이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일사. 최선호 종목이 지금 APR인데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가 또 핫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인도에 주력하고 있는 K뷰티 기업은 없습니까? 우선은 인도까지 가기에 우리의 캐파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유럽 보내고 지금 일본 보내고 미국 보내기 바쁘다. 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상장사 중에서 아모레 정도는 인도에 대한 공약들을 하고 계세요. 매력이 그래서 별로 없네요.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아모레라고 하는 이제 대형사가 물론 이제 APR도 이제 매출 규모 올해 1조를 넘어설 거기 때문에 대형사의 이제 반열에 지금 가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분기에 9천억 정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체급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PR과 같이 APR이 이번에 해외 매출에서 막 미국이 막 3배 늘어나고 이제 일본이 막 4배 늘어나고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인도나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면서 15% 해외 성장하는 게 20%, 막 그래도 한 25% 이 정도만 올라가 준다고 하면 지금 아모레 주가에서 반등의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 먼저 아모레가 이렇게 학습을 해주셔야 우리의 K뷰티의 다양한 업체들이 또 이 가죠. 인도 시장을 또 공략할 수 있을 거라서 저는 아모레의 인도 시장의 스터디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인도 대사관 무역협회 주최로 8월 28일 인도 투자환경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하는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됐죠. 이거 하나 질문했어야 되는데.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에게는 아쉽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흥미진진했죠? 할 아니, 얘기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궁금한 거 너무 많죠. 엄청 많고 네. 사실 주가 측면에서도 엄청 많은데 네, 어쨌든 아쉽네요. 쌈무. 네. 그래도 썸무. 네. 저희가 그러면 요 내용을 일단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다 풀어내진 못했고요. 요거 3% 신의 게시판에 저 다 올려뒀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박은정 수석께서 올려주셨던 요 자료 내용을 함께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화장품 기업에 대한 투자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죠. 하나증권 기업분석팀 박은정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